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상황에서 검찰이 유성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에게는 정직 1개월, 그들을 지휘한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이 청구됐습니다. 차장검사 이상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검찰은 증거 조작의 피해자인 유성씨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 기소유예한 사안을 다시 들춰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내부 감찰 결과 역시 제 식구 봐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유성씨 사건 공판을 담당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 또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을 청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활용식 공항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직무태만을 저질렀으며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증거조작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속았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4쪽짜리 대검 감찰 발표문을 보면 검찰 지휘부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증거조작 관련 감찰인데도 정작 위조나 조작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오해 등의 표현으로 검사들이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작성된 검찰 내부 대책 문건에서 드러난 국정원 수사 초기 진본 출입경 기록 사용 사실도 확인도 안 했다고 피해갔습니다.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러나 유 씨의 변호인단은 이 정도 감찰 결과를 가지고도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인정하는 듯한 감찰 결과였는데 품위손상이다라고 해서 징계 사유를 들었는데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품위손상을 넘어서 범죄이죠. 여기에 이진한 2차장 이상 당시 공안수사주의부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과거 다른 감찰 결과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선 이진한 차장 등 상관에게 보고 없이 수사한 것이 항명이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과거사 재심에서 지시와 달리 무죄를 구형했던 이문정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업무에서 즉각 배제됐습니다. 반면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은 직무 배제는커녕 유 씨 재판을 끝까지 주도했습니다. 재판에 들어오셔서 한번 의견을 냉정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담당 검사들은 증거 은닉과 날조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서도 검찰 제의를 통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유례없는 증거조작 사태로 검찰총장 스스로 황골탈퇴를 강조했으나 검찰 책임은 겨우 검사 3명의 정직과 감봉으로 정된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조작 피해자인 유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 씨는 간첩죄 무죄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검찰청사에 불려나왔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가 신문기사를 근거로 고발한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 때문인데 이미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로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괴롭히라고 보는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공포에서 나는 벗어못 나고 있다는 심정에서 참 안타까고. 이날 2차례 소환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유 씨는 예전 조사의 고통이 떠올라 한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간첩이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그냥 언론 기사에 나온 거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발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국가 범죄 피해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별건 수사하는 거는 이건 좀 검찰의 품위에도 맞지 않고. 한편 검찰은 예고한 대로 유 씨의 간첩 혐의 무죄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신입니다.